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차별적인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예봉은 꺾였지만 트럼프가 즉각 항소한 데다 다른 법을 근거로 한 무기도 여전합니다. 한창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9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 헌법에 명시된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조치로 당장 IEPA를 이용해 부과된 각종 관세는 일제히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상호 관세를 비롯해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최대 25% 관세,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90일 유예 조치, 이후 남겨진 기본 관세 10% 등도 모두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현재로선 국제무역 분쟁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이어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상호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는 무력화됐지만 다른 법을 근거로 한 품목 관세도 남아있고 슈퍼 301조라는 또 다른 카드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은 상황을 단정하기는 이른데요. 법원은 행정부의 관세 징수를 중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 열흘의 시간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만큼 현재로선 관세 부과가 언제 어떻게 중단될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항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원 판결에 긴급 집행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상호 관세 부과가 재개될 수도 있고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I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근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품목별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결정할 수 없게 됐을 뿐 관세 협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나 의약품, 목재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서두르거나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하거나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상호관세 부과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네, 상호 관세가 자체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줄라이 패키지라는 협상 기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불과해 백악관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또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산업협력 등 다른 대미 통상 현안이 남아있어 트럼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소송을 통한 관세 조치 해결 가능성이 확인됐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무역협회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미 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내 변수 등을 반영해 협상의 전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